지금 울산대학교 안에는 기후변화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이라고 하는 한 번에 말하기 힘든 엄청 긴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단에서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반기에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고 하반기 세미나를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형 공론장이기 때문에 설문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기후위기를 나의 삶에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개요와 설문응답자 통계, 항목별 설문 요약, 응답자 기타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뭔가 기후위기, 이 변화를 체감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응답해 주셨고요. 지금 이 세미나에 발표되는 것들은 총 183명의 설문을 분석해서 설문 분석 내용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후변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는 것들에게서 개인의 탓보다는 인간 전체의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활동에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업활동과 산업체, 요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이걸 해결하는데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이나 산업활동, 기업활동이나 산업체 활동에 따라 가지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도 길고 겨울도 엄청 혹독하게 춥기도 하다가 또 이상기온으로 또 높기도 하고 이상한 기후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온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기온 때문에 자연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높은 점수 76.8%를 보였고요. 이게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총 100점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걸 보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 상반기 세미나에서 나왔지만 아버지랑 낚시를 하러 항상 똑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는데 잡히던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해양이 사막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산을 보면은 죽은 소나무들이 엄청 많죠. 침엽수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량 및 물 부족 심화. 실제로 울주군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또 춘천에서도 강릉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물을 길러서 배급받아서 하는 것들이 현재 2025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 개인 실천과 사회 시스템 개편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사회 시스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인 실천인데요.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 개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일상행동, 저희가 텀블러를 챙기고 버스를 타고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음식을 찾는다든가 하는 개인의 일상행동이 기후위기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응답에도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상의 응답들이 90% 이상 나타난 것을 보면 개인의 일상행동도 중요하다는 응답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ESG 경영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응답에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들이 93%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 ESG 경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응답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기후위기 및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젊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교육이나 학교 교육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가 거의 절반 정도 나타났고요. 중요하다가 33.7% 정도, 보통이 13.8%.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97% 정도가
기후위기나 환경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기후위기가 복지 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이게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복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응답에도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보통이다 하는 응답들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은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냐 하는 응답에도 매우 그렇다가 45.9%, 어느 정도 그렇다가 28.2%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선거 개표 방송하는 느낌이 드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또 기타 의견에 많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이런 것들이 폭염 대책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는 보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매우 충분하다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들도 나타났습니다. 폭염 시 냉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거의 80% 정도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무더위 쉼터나 버스 정류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해서 잠깐씩 피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상시적으로 설치가 되거나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무더위 쉼터라고 하는 것들이 그 근무 시간,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 은행의 근무 시간, 이런 복지시설의 근무 시간에만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열대야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위험하다. 그래서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 또는 한파로 건강이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냐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름에 피곤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조금만 나갔다 와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너무 더웠다가 갑자기 에어컨을 쬐다 보니까 또 냉방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은 너무 춥고 밖은 너무 더워서 이 안과 밖의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건강에 좀 위협을 느낀다. 아니면은 너무 춥고 안은 또 너무 따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느낀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냉난방기 부담으로 쉽게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지 못한 적이 있냐라는 응답에는 매우 자주, 보통이라는 응답이 거의 75% 이상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대부분이 청년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령층은 기본 수입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냉난방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난방을 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지원해줘도 에어컨 전기 사용료가 이 무더위보다 더 무섭다 해서 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울산의 문제가 또 큰 것이 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일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실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밖에서 일하는 이제 외부 현장 노동자들이 쓰러지거나 폭염 무더위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도 매우 위험하다, 매우 자주 그런 것들을 느낀다, 자주 느낀다 하는 응답들이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울산에선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울산도 이제 폭염이나 그 한파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정책 측면에서 당신은 사회적 약자냐 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응답이 거의 30% 정도 나왔고요.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으로 나온 것들도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태풍이나 폭우, 산불을 직접 겪거나 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저희 또 울산은 큰 산불이 울주군에 났기 때문에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들이 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우 그렇다가 16%, 34.3%가 그렇다, 보통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6% 정도가 태풍, 폭우, 산불을 직접 겪거나 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그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직접 가정 방문을 갔는데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태풍, 폭우, 산불은 울주군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재난 피해를 입고 나서 재난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사시는 거예요. 남구, 수암동에 사시고 저기 세이브존 있는 그쪽에 사시고 중구에 사시고 그리고 북구 아니면은 청량면 이렇게 가까운 데 살고 산 밑에 살고 있거나 아주 시골 외진 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하수도나 수로가 바뀌기도 하고 물길이 바뀌면서 개발된 지역 바로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있던 주택에 물길이 모이게 되면서 조금 폭우가 내려도 물이 모여서 아예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울산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싱크대 높이까지 물이 차서 싱크대 위에 대피하고 있다가 창문으로 나온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대피를 하지 못해서 집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산불도 마찬가지로 불길이 막 들어오면서 그걸 대피하지 못해서 본인 집 마당에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바닷길로 계속 밀리면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울진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멀리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응답에 보통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49.2%,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하는 응답이 34%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응답들이 높게 나타났고요. 실제로 울산시가 면적이 너무 넓고 또 녹지 그 산간이나 녹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도 워낙 규모가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출동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기후위기나 날씨 변화에 대응해서 조금 더 체계를 강화하고 이런 폭우, 태풍, 그리고 바람, 그리고 그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뭔가를 이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은 저소득층이 51.4%가 나타나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모든 시민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39.1%. 그래서 저소득층, 노년층, 그리고 농어민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모든 시민이 이 기후위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 현상은 폭염이 되게 높게 나타났어요. 울산이 원래 덥지도 춥지도 않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서 정주영 회장님이 조선소를 여기 세워야겠다, 공장을 여기 세워야겠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곳이고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덥긴 하지만 또 울산이 폭염지수가 계속 연일 폭염경보,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그런 날들이 6월부터 계속됐었습니다. 6월, 7월, 8월에 폭염경보가 매일같이 온 거죠. 그리고 폭우나 홍수에 대한 피해들, 그리고 이번에 산불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 그리고 탈원전이나 태풍과 관련된 문제들도 울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후 정책은 근데 의외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이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연동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해서 개인 자동차나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들, 내연차들을 줄이는 방식. 그 울산에서는 자기 차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의 방식들을 조금 더 늘려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자전거 보행 인프라 개선, 그리고 폭염 대응 시설 및 복지 정책 강화, 그리고 도시숲, 가로수 등 도심 내 녹지,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폐기물 감축 및 순환 경제 확대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해당이 되는 노선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확충해야 할 기후복지시설로는 무더위 쉼터, 그리고 개방된 냉방시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냉풍기와 같은 쉴 수 있는 공간, 잠깐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늘막이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기간, 그리고 건물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소량 배출 분야 산업 전환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나 산업체들이 뭔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큰 폭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복지와 건강, 그리고 시민의식 개선 교육 캠페인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토론자분들께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기후 공약을 살펴보냐 하는 응답에 이거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보통 이상만 봤을 때도 70% 정도가 기후 공약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본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 선택 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하는 응답에서도 22.7%, 36.5%가 매우 중요라는 응답으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신뢰할까 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은 복지의 문제다. 기후는 기후혁신의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는 정의의 문제다. 일자리의 문제다.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 기후 혁신과 관련해서 공약을 낸다면 신뢰를 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남성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한 연령대는 71.3%, 이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응답자 중 괜찮은 기후 공약, 에어컨 버스를 운영해서 이 버스 노인들이 폭염에 집에 있지 않고 이 에어컨 버스가 순환하는데 순환 버스를 타시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냉방, 난방, 실질적 제공,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이나 태양광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기후 동아리를 만들면 좋겠다. 참여 가능한 기후 아이디어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1인 1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들을 채택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소 저감 사업을 강화하고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배달도 좀 적게 시키고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우산 렌탈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약 아이디어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들은 이까지고요. 나머지는 저희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